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채아입니다. 이제는요, 노후를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버린 게 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금의 종류가 참 다양하죠. 오늘 라이프플랜 강의 시간에는요, 특별히 변액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보장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진실 함께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데 거기에다 후유증까지 무섭다고 하는데 혈관 질환의 완벽한 보험 준비법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6번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에 0110번으로 바로바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저희와 채팅 통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보험플랜 119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은퇴는 코앞인데 노후 준비 막막하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자, 그래서 연금 다들 생각은 하시는데 변액연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지금 변액연금에 주목해야 되는지 오늘 맹충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맹충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연금보험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오해와 진실, 이런 주제로 왔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또 내가 그 오해로 인해서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할 것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연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오해와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자, 거짓말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거짓말 중에서는 나쁜 거짓말도 있고 착하다고 표현하기 조금 뭐하지만 뭐 하얀 거짓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하얀 거짓말 중에서요, 친구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친구한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은요, 1위가 나중에 밥 먹자입니다. 자, 밥 먹자라고 누군가 친구한테 얘기한다면 일단은 거짓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26% 정도는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는요, 뭐 거의 다 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자, 애인한테 하는 거짓말, 하얀 거짓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예뻐가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아, 정말 예뻐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거짓말 듣지만 싫지는 않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들은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의미로 다른 또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통계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많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1위는 정말 대단해요예요. 맞지 않고 쳐주는 거죠. 정말 대단해요. 두 번째는요, 거의 다 했습니다. 여기서도 빠지지 않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밥 한 번 먹어야지라는 게 있어요. 밥 먹자는 이야기 왠지 신뢰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리고 진짜 회사 그만두고 만다 이런 투정을 부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요,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진실이 아니었었어요. 결국에는요, 이런 거짓말들은 진실 속에 묻혀 있는 건데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그 이유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50% 이상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대화의 장단을 맞추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자, 나머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였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짓말들이 직장에서는 50% 이상을 차지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좋은 의도였었어요.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싶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장단을 맞춰주기 위했던 거죠. 자, 그러면 보험으로 따져서 연금으로 따져서 착한 거짓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자, 생각나는 것들 있나요? 혹시? 자, 이거는 이제부터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제부터 진실로 이야기할까 합니다. 자,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는 거 제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이유는요. 바로 연금 때문이었었어요. 1위가 잘 지낸답니다. 왜 이것을 제가 이야기할까요? 연금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잘 지낸다는 것은 경제적 여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니면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잘 지낸다라고 합니다. 자, 부모님한테 전화했는데 부모님이 난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것이 정말 진실일까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짓말도 모두 다 하얀 거짓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1위는요.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자, 이 경제적 문제, 잘 지낸다가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 내가 준비가 잘 되어 있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여정을 겪게 됩니다. 생로병사 모두 다 들어보셨죠?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면 모두 다 거쳐야 됩니다. 태어나서 언젠가는 사망을 할 것이고요. 사망하는 동안에 아플 것이고요. 자,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가 늙어서 노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기는 언젠가요? 자, 노후의 이 시점부터 우리가 노후가 시작된다고 한다면 준비하는 기간은요. 시작하기 이전 단계, 이때부터 준비는 가능한 겁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은가요? 이런 질문들을 제가 많이 받는데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은 충분했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 준비하지 못한 이유가 많이 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학원비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경제적 활동, 뭐 부동산, 집을 사는 데 들어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아파서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결국에는 우리가 맞이하는 노후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나면서 사망하는 그날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떤 것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부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내가 혹시 오해로 인해서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내 노후는 안녕한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금 중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연금입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많이 했던 방식이죠. 일반적 연금이라면 공시율 연금입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요. 최저보증이에요. 최저보증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을 받으니까 원금을 까먹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안심이 된다는 느낌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 무엇인지 알죠? 일단 변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장단점만 한번 볼게요. 장점으로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요즘에는 인공지능 펀드로 관리해 준다라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액, 주식에다 투자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내가 전문적 지식이 없으면 어디다 투자할지 모르는 경우 있고 과거에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왜? 펀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 AI 기능이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아서 수익을 내준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세 번째는 달러 연금입니다.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왜? 특히 코로나 이후에 달러가 올라갔었을 경우에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달러에서 가장 유리한 건요. 환율 상승기에 유리가 합니다. 자, 똑같은 돈을 내가 맡겼는데 찾아갈 때 더 많이 찾아간다. 똑같은 금리에 찾아가는 돈을 더 유리하게 찾아갈 수 있다라면 선택하는 것을 원화나 달러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기회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기 때문에 달러 연금 같은 경우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변액연금이긴 한데 보증되는 변액연금이죠. 투자 기간 동안에는 달리 4% 그리고 투자 이후에 거치 기간 동안은 투자 기간 동안은 5% 그리고 거치 기간 동안은 4% 동안 보증을 해주는 거죠. 자, 이 보증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좋긴 한데 채권 의무가 70%가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증해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장점으로 본다면 안정적이다라고 1번하고 좀 비슷하네요. 자, 단점으로 본다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없다라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자, 오늘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추천은요. 변액연금입니다. 자, 변액연금.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적 성격을 갖고 있고 수익을 가질 수 있다면 변동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안정적이다라면 장점으로 보면요. 그래서 원금 보증 옵션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원금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지만 인공지능으로 펀드 관리를 해준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런데 자, 연금보험, 변액 연금보험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변액연금보험 복잡하게 이야기하기보다 간단하게 설명을 저는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변액연금보험은요. 납입한 보험료를 성과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변액연금보험입니다. 자, 복잡한 설명들 치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가 나면은 나한테 배분받는구나. 자, 그 성과는 인공지능을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이런 이유 때문에 변액에 대해서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있네요. 미움받는 이유. 첫 번째 볼까요? 과다한 사업비. 사업비 차겁이 많았었죠. 왜냐하면 운영수수료도 낮고 회사 사업비도 많이 뺐었기 때문에 원금이 도달하고 다시 수익이 나는 구간까지는 너무나 멀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이유. 두 번째는요. 중도 해지했을 때 원금이 손실이 된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 원금이 손실받지 않는 상품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라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익을 보주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이런 경우는 얼마나 있을까요? 자, 다르게 좀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중도 해지할 경우에 원금 이상 된 시점에서 해지한다. 그래도 여전히 손실일까요?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불안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불만. 자, 이것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불안전 판매라는 것은 판매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어느 곳이든 판매가 잘못된 상품을 좋아할 고객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보험 미움받는 이유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 지금 보험 여전히 미움을 많이 받고 있나요? 자, 통계적으로 한번 볼게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미움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볼 텐데요. 변액 얼마나 성장했나 보니까요. 변액보험 초회 보험료가요. 2조 원이 넘었습니다. 2조 원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이게 올해 2조 원이 넘었다고 해요. 자, 그럼 변액보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시작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부터 판매가 시작됐고요. 2조 원이 넘었다는 거는 올해죠. 2021년도입니다. 이때 2조 원이에요. 자, 2021년도 전에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2020년 그리고 2019년, 14년. 14년 동안 변액의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1조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만 3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올해 2조 원이 투자됐습니다.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14년 동안 1조 원, 한 해 동안 3조 원, 4개월 동안 2조 원. 느낌 나오시나요? 변액 보험에 대해서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왜 나만 하고 있지 않지?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에 혹시 도움이 되시나요?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혹시 실망스러우신가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이 오를 때 기쁘고요.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은 주식이 내려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고 그만큼 투자에 대한 성과적인 부분. 자, 내가 잘 몰라도 남들이 다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요. 또 다르게 표현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만큼 변액연금은요. 이만큼 투자가 많이 된다는 것은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문 기사도 한번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변액연금보험 주식형이 우선네. 어떤 뜻일까요? 주식형, 결국엔 주식에 투자하는 채권 비율이 많지 않은 주식으로 투자한 것이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점까지 제가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보면 주가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어떠세요? 1번 선택하시겠습니까?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2번 주가가 이렇게 요동치다가 이렇게 갔습니다. 끝나는 시점에. 자,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어느 시점에 주식을 선택하시겠어요? 자, 내가 선택한 변액연금이 끝나는 시점이 이렇게 1번처럼 되길 원하세요? 2번처럼 되길 원하세요? 자, 1번처럼 된다는 것은 현재 요동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움직임을 따진다는 거죠.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낮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상승해서 내가 종료 시점에 올라가 있는 것이 중요하죠. 안정적인 것이 중요하고 장기적 투자가 중요하다는 이유입니다. 자, 2번은요. 바로 변액연금에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신문기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신문기사에서 주식형이 우선네. 어느 정도기 때문에 주식형이 우선나 한번 볼까요? 제가 밑에 있는 하단의 글씨를 확대를 한번 해봤는데요. 주식형 투자 비율이 양호하다라고 신문기사에 났었고요. 17.5%가 올랐고요. 주식의 주식 수가 64개입니다. 그중에서 3분의 2가 10% 이상 상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시 대표에 보면은 3.375로 공식적으로 예시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재 주식에 대한 주가 지수는 이 정도라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로 봤을 때 과연 내가 단리로 투자하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주가가 요동쳐서 내가 불안한 심리 때문에 여전히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맞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연금, 그러면 숫자로도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최저 기준은요 10만 원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30세인 남자분이 추가 납입 20만 원을 더해서 30만 원 정도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납보험료는 30만 원씩이고 10년 동안 납입하면 총 3,600만 원을 납입하겠죠. 3,600만 원을 납입하고 연금이 요즘에는 100세 시대니까 69세에 연금 전환을 시키고 70세 시점부터 연금 개시를 했습니다. 자, 그때까지의 적립금을 보니까요. 1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얼마만큼이죠? 여기 적혀 있죠. 수익이 약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투자는요. 10년만 하고 기다렸다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이자 소득세 15.4%에 대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연금으로 내가 얼마나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투자적 수익, 그러면 그것을 갖고 내가 연금을 탈 수 있겠죠. 만약에 조금 더 내가 많이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50만 원씩 추가 납입 없이도 한번 예시를 해볼게요. 근데 젊으신 분들은 수익이 당연히 많이 나겠죠. 왜? 우리가 오랫동안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많은 수익을 낸다고 하니까요. 근데 가입 나이를 30, 40, 50세로 해갖고 예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한 금액이에요. 50만 원씩 동일하게 납입을 했고요. 10년 동안 납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납입했을 때 총 6천만 원을 납입한 거는 동일하죠. 30대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이 넘었고요. 40대도 1억이 넘었죠. 자, 50대가 되니까 약 1억이 조금 안 되게 투자됐습니다. 적립이 됐습니다. 자, 수익률로 보면요. 270, 180, 140%입니다. 자, 은행 이자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재무계산기 있나요? 없으시면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은행 검색을 해보시면 대부분 몇 %의 이자를 주는지 볼 거고요. 그 이자에 이자 소득세를 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전히 비과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 봤을 때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변액연금 왜 추천드리는지, 많은 전문가들이 왜 변액연금을 이야기하는지 여기에 바로 해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몇 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만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변액연금은 일찍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리는 변액연금 중에서 약간 특이한 거는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표준채라고 하는 것은 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내가 연금 수령할 때 표준채로 수령을 하게 되는데요. 표준채보다 만약에 내가 연금 수령 당시에 뭔가 몸이 조금 아파서 당뇨나 혈압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고혈압, 당뇨가 되었을 때 뭔가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뭐냐면요. 금액, 연금액을 좀 더 많이 수령하게 해줌으로써 보탬이 되게 하죠. 자, 우리 생로병사 중에서 나이가 먹어서 노후를 맞이하는데 노후를 맞이할 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병임이죠. 질병. 이런 질병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뭔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게 받을 수 있다면 같은 돈에 이자를 받고 이자 속에서 뭔가 도움이 된다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변액연금 어떠세요? 들어보시니까 여전히 오해스러운가요? 아니면 이제 조금은 진실을 알 것 같으신가요? 자, 여전히 변액연금 뭔가 투자적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만큼 나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시고요. 변액연금 투자하는 것만큼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찍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노후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노후가 정말 안녕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내가 소득이 완전히 끊겼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얼마나 잘 좀 만들어져 있는지 이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쭉 들어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변액연금에 대한 오해, 뭐 예를 들면 돈이 정말 될까? 내가 나중에 좀 미리 이걸 준비했다가 위험하진 않을까라는 오해는 완전히 사라지셨을 것 같고요. 일찍 준비할수록 돈이 되는 연금보험에 대해서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문자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벌써 문자 도착했습니다. 1892님께서 자, 연금보험 문의 주셨어요. 주변에서 보니까 연금은 일찍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하던데 이 일찍이라는 게 언제인지 정확하게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자, 맹충호 전문가님, 이 연금이라는 게 뭐 가입하면 괜찮다라는 적정한 나이가 딱 있는 걸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오늘 강의 중에서도 일찍 하는 것이 수익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라는 개념으로는요, 가장 빠른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기준으로 볼 때 오늘이 일단 가장 빠르겠죠. 어제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내일 하면 오늘보다는 늦은 겁니다. 결국엔 일찍이라는 개념은요, 결국에는 가장 일찍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연령으로 치면은 오히려 부모님이 자녀들을 준비해 주는 것이 일찍 하는 개념으로는 더 좋고요. 만약에 준비해야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라면 생각한 그 시점이 가장 일찍이라고 생각하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답변입니다. 오늘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빠를 때 가입할수록 내가 돈은 덜 내고 연금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맹충호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 테마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요. 혈관 질환 미리 준비하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현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혈관이라는 게 저희 뭐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흔한 것 같으면서도 이게 진짜 무섭다고 하던데 맞아요. 저희 오늘 좀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다고요? 네, 오늘 제가 딱 그림에서 딱 보여주듯이 네. 딱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데요. 제목을 제가 한번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면 미리 준비하자. 아, 이거 어디서 들어본 그죠? 메시지인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여기서 예, 이제 맞아요. 휴가 다녀오셨죠? 저 아직 못 즐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즐기셔야 되는데 네. 우리가 어차피 뇌와 심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피해갈 수가 없다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은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려면은 저희가 이제 아프기 전에 보험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는 뭐 피해갈 수가 없는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갑자기요. 예. 근데 사실 예고 없다라는 표현이 조금 광범위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의학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건강검진을 통해서 좀 조기에 어떤 부분을 조심하십시오. 또 어떤 부분이 좀 안 좋습니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기도 하고 자가 증상으로 우리가 예측하기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뇌에 대한 신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머리가 막 아프다거나 네. 갑자기 어지럽다거나 그렇죠. 메스껍거나 전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백신 약간 부작용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뒷골 이거 뭐 뒷골 땡겨서 네, 갑자기 뭐 쓰러지시고 그런 거나 네. 또 가장 또 이제 그 결혼을 반대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이 심장을 부여잡는 이런 거 있잖아요. 흔하게 드라마에서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가 증상의 일환인데 네. 이미 그 정도가 진행됐다면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면 그 결과 자체가 매우 안 좋고 그 이후에는 장애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질환이 위험하고 최악일 수밖에 없는 이유죠.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뭐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면 맞아요. 정말 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하던데 네. 저희가 뭐 보통 뭐 갑자기 죽을 수 있다, 뭐 죽음이라는 거에 있어서 생각나는 게 옛날에는 암이었는데 네, 맞아요. 오히려 갑자기 찾아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 혈관 쪽이 더 무서운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 이제 뭐 이렇게
순위를 굳이 매기자면 네. 예전에는 암이 부동의 1위였잖아요. 그쵸. 암도 사실 정상세포가 이렇게 변이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음식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그리고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는데 부동의 1위가 암이었다면 이제는 심장과 뇌혈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게 무려 2위, 4위를 차지하는 이거는 뭐 해상돼요. 비교할 거 없이 다 같이 똑같이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어느 질환이 더 위험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테마의 주제가 이제 뇌와 심장인 만큼 그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몸의 혈관을 한번 좀 볼게요. 이게 혈관이 이제 모든 그 피가 이제 뇌로 가거나 심장을 보내서 모든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특히나 뇌로 가는 경동맥 이런 부분이 막히게 되거나 또 막힌 부분이 계속 놔두게 되면 터지는 경우가 생기죠. 네. 근데 또 그렇게 단순히 터지거나 막히는 증상 외에도 부풀어 오르는 그 전 증상. 그리고 반대로 또 심장으로 가는 대동맥,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막혀서 그 혈관 자체에 이제 막히거나 또 그런 좀 끈적끈적한 그 피들이 응고되면서 이제 협착, 폐쇄 이런 질환으로 인해서 계속 많은 혈관 질환들의 질병이 생긴다는 거죠. 몸에 촘촘하게 혈관이 여기저기 다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은데 우리가 예. 그 흔히 보는 그 옛날에 아마 어렸을 때 이렇게 물놀이 같은 거 해보면 네. 이렇게 풍선 같은 데다가 물을 담아놓고 맞아요. 양쪽을 막으면 이게 팽팽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뻥 하고 터지잖아요. 아. 이제 그런 증상까지 예. 가면 이미 우리가 늦었다라고 말하지만 이제 이게 차오를 때 이렇게 그 호수가 잘 연결이 되게끔 우리가 그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오는 질환들이 범위가 넓어진다는 거죠. 저희가 그 혈관이 빵 터지기 전에 그 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그렇죠.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특히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또 여성분들 많으시니까 네네네. 여성분들 그 혈관 질환 쪽에 특히나 위험한 게 뭐 따로 있을까요? 네,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뭐 빈도를 따지기보다는 여성, 남성 누구나 거 없이 사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이 가장 좀 노출이 많이 되어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심장을 봤을 때 이완과 수축, 그러니까 펌핑을 할 때 쿵탕쿵탕쿵탕 이 박자가 잘 네. 맞아야 되는데 이 리듬이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이 리듬이 깨질 때도 이게 빨리 뛰느냐 또 늦게 뛰느냐 그러다가 이게 멈추느냐 이게 바로 가장 큰 심장의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보통 불규칙하게 뛰는 걸 심장세동이라고 말하는데 얘가 조금 빨리 뛰게 되면 빈맥 또 느리게 뛰게 되면 서백 이걸 전체로 해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결국 다 혈관 질환에서 온 거였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보험이라는 걸 이제 열어보게 되면 가장 익숙한 심장 질환은 급성심근경색이에요, 사실. 그걸로 들고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내보험은 솔직히 어디까지 보장이 돼 있을까? 그 다음에 보시는 부분이 아마 허혈성 심장 질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열어서 봤을 때 허혈성 심장 질환이 55.8%다. 그리고 기타 심장으로 더 나눠서 그 기타 심장 범위 내에서도 심부정과 부정맥의 범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그대로 그냥 뭐 보험이 아예 없으시면 더 문제고 있으신 네. 분들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문제 보장이 안 생겼는데 되네? 네, 보장을 그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범위를 심장 질환을 100으로 놨을 때 한번 제가 표를 한번 보여봤는데요. 커다란 심장 질환을 100을 봤을 때 우리가 급성심근경색이라는 9.5%에 대한 해당되는 거는 말 그대로 급성으로 찾아오는 심근경색증. 네. 혹은 그거로 인한 2차성 심근경색증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넓은 범위는 협심증,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정말 쥐어짤 듯한 고통이 있다라는 이완 수축이 안 되는 협심증과 그 네. 부분이 허혈성 심장 질환에 포함이 된다 하면 그 나머지 부분 심부전이나 부정맥에 대한 질환은 오히려 허혈성 심장 질환을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 이런 것들 다 보장받는 줄 알고 보험을 가입하는 건데 네. 지금 보험을 나는 있어 괜찮아라고 방송 그냥 대충 보시다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보시면서도 네. 너무 말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계실 조금 거예요.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 심장이라는 건 저도 의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와, 이런 심장 질환이 엄청 많은 질환이 있구나. 또 뿐만 아니라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단순하게 혈관이 막혔을 때는 경색이라 칭하고 그게 터지면 출혈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아직까지도 뇌출혈 진단비만 혹은 뇌출혈 수술비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걸 합한 뇌졸중 외에도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그 외에 동맥류 질환들이 많이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준비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뭐 뇌 쪽이랑 심장 쪽 혈관 질환 보험이 있어도 다들 좀 정비가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여름 너무나 더웠고 네, 맞아요. 또 가을도 금방 가고 또 겨울 오고 그러잖아요. 네. 날씨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혈관 질환 엄청 뭐 무섭다고 하던데 환자가 실제로 많이 생겨요. 네, 이게 여름이 더 무서울까요? 겨울이 더 무서울까요? 그냥 생각을 했을 땐 겨울철이 왠지 너무 추우니까 이렇게 움츠려드는 느낌. 네, 근데 그럴 것 실제로 같아요. 통계상으로는 여름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열섬 현상이니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까지도 좀 쌀쌀했는데 오늘 다시 여름이 오는 듯한 느낌.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굉장히 심하죠. 몸도 굉장히 좀 예민해질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 2월 겨울보다 7, 8월 여름에 훨씬 혈관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는 표를 볼 수 있어요. 지금 표를 보니까 정말 크게 늘어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럼 뭐 더 더워지면 요즘 뭐 더 이제 더워지잖아요. 뭐 그럼 시뮬레이션으로 위험하겠네요. 이제 뭐 30도는 이제 온도도 아니죠, 사실. 너무 32도로 열대야예요. 가정했을 때 뇌졸중이 무려 66% 정도 증가를 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렇다면은 뭐 뇌 쪽도 그렇고 심근경색증도 그렇고 늘어나면은 정말 그냥 뭐 가까운 친척, 정말 가까이 있는 내 가족, 내가 뭐 걸리기도 쉽다는 거네요. 네, 제가 그래서 좀 아주 조금 좀 이해하기 쉽게 네. 사실은 이게 제 가정사일 수도 있고 제 주변의 일들인데 아마 시청자분들께 더 이해하기 좀 쉽게 제가 예. 사례를 좀 몇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2017년 9월 67세 여성분인데 부정맥. 근데 중요한 건 전조 증상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전혀 느낌을 모르셨는데 그냥 건강하셨어요? 건강검진 중에 그 우리가 심전도라고 하는 그 그래프가 불규칙하게 뛴다고 해서 검사를 몇 번을 진행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말 그대로 부정맥이 찾아온 거죠. 부정맥 중에서도 I47, 아까 제가 말했던 빨리 뛰는 심장, 빈맥이라는 그거로 인해서 부정맥 판정을 받으면서 인공심장기를 다루신 사례예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인공심장기를 달고서 뭐 생명에 뭐 위협이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마사지를 받으실 수가, 그러니까 안마를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기계를 그래요?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장착을 하고 네.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배터리가 다 되면 또 그걸 교체해야 되는 시술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네. 평생 가슴에 인공심장기를 부착하고 계셔야 되는 이분 일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좀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딱 정신을 잃고 나니까 병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민채 아나운서님 말하신 대로 골든타임을 지키신 케이스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도 어. 심장 질환에 대한 보장은 있으셨어요. 예. 그래서 보장을 받으신 케이스고요. 그리고 2018년 1월에 이분은 본인이 건강하다고 자기는 건강 빼면 시체라고 맨날 늘 말씀하시던 예. 저희 이제 아시는 분인데 심근경색증을 건강검진 중에 마찬가지로 발견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뭐냐면 급성이 아니었어요. 그냥 심근경색증이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다가 발견이 돼서 그냥 스텐 삽입을 해서 별일 없게 일상으로 돌아가셨는데 1년 만에 다시 다른 곳이 막힌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의 혈관도 막혀서 그 질환을 2번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번 볼까요? 2016년에 그냥 뇌경색, 약간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잠깐 정신을 잃으셨는데 뇌경색증이 오신 거예요. 아까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힌 증상이죠.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결국 혈관성 치매로 연결되는 질환을 앓게 되신 거예요. 이게 또 치매로도 연관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치매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알츠하이머 이런 노인성 치매도 있지만 이런 뇌질환으로 인해서 뇌혈관 치매 환자들이 굉장히 증가한다고 해요. 저희 시청자분들 치매 진짜 무서워하시는데 네. 이거 혈관 질환 걱정되신다면 맞아요. 같이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셔야 돼요. 네. 사실은 이 마지막 사연이 가장 마음 아픈 사연인데요. 2020년 7월, 그러니까는 49살 되신 여성분이신데요. 예. 너무 머리가 아파서 이제 검진을 이제 받으셨나 봐요. 근데 첫 번째 진단은 중대 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좀 어렵죠. 뇌동맥에 막혀 있고 붙어 있는 거죠. 혈관이. 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알아보니 병은 결국 모야모야병이라는 그거 진단을 들어봤는데 받으셨어요. 어떤 거예요? 일종의 뇌혈관의 질환인데 예. 수술을 하셔서 완쾌는 되셨어요. 그런데 정말 이름도 생소한 질환. 근데 이분이 만약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보험을 가입해 계셨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러네요. 네, 이런 그럼- 부분 때문에 우리가 예.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좀 더 내 보험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고 나서야 보험을 알게 되고 아차하지만은 저희 시청자분들만큼은 네. 아프기 전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목처럼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그 경각심을 좀 심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미리 준비하기에 가장 괜찮은 걸로 조금 비교를 네. 해주신다고요? 일단 A사와 B사를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은 범위가 가장 넓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보험 중에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과 심장 질환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뭐 허혈성 이런 것도 많이들 보험 방송 보시면서 익숙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비는 각각 1,000만 원씩을 준비했지만 이제 수술비는 회당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1차적으로 진단비를 받으시고 혹 그거로 인해서 그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비를 받으시더라도 수술비로 또 보장을 한 번 더 복층으로 받으실 수 있게 A사, B사를 준비했고요. 그냥 건강하신 분들 표준형으로, 그리고 건강하지 않거나 조금 약을 복용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또 편하게 간편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간편형이면은 유병자도 네, 가입이 우리가 된다는 말하는 거네요. 유병자 보험도 가입이 좋습니다. 가는 희소식이죠. 그럼 이거 두 가지 회사요. 좀 차이점 어떤지 비교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가능한 그 나이 범위는 0세부터 가능하고요. 60세까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강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표준형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각 사마다 조금 이제 몇 세까지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70세까지 보험을 가입한다고 해도 그 각 보험회사에서 정한 그 가입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범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심장기를 달았던 빈맥이나 이런 섬맥 같은 부정맥, 조동, 심방세동, 심부전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 A사가 되고요. 그렇지만 요 A사 같은 경우는 좀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 수술비가 좀 많기는 하지만 B사 같은 경우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좀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조금 간편형에는 B사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득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내야지 이렇게 넓게 가져갈 수 있어요? 이제 막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좋은 거면은 나도 조금 준비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짜잔! 보험료가 생각보다 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2, 3만 부담이 되지 원대로 않은. 네. 시작이 되네요. 이제 다만 이제 갱신형 상품이기 때문에 20년, 그러니까 20년 동안은 보험료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준비하시는데 무리 없을 것 같고요. A사 같은 경우 최저보험료 2만 원으로 준비를 하셔서 와, 물론 좋네요. 60대는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는 거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될 수 있는 범위에서 훨씬 넓은 범위를 보장해 드리기 때문에 B사와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는 보험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표준형을 기준이고요. 유병자도 생각보다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에 50대가 3만 원대 정도면 충분히 수술비 진단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안 나네요. 네. 그런데 이제 네. 아마 가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최저보험료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잡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나이에 연령에 따라서 그거는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조금 말씀드리고요. 요건 제가 말 그대로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고 조금 문의가 필요하시는 분들은 좀 더
알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연락 많이 주실 것 같고요. 네. 유병자분들은 예전에 가입 자체가 안 됐었는데 네. 그래도 이런 보험료로 뭐 건강하신 분들도 그렇고 유병자까지 가입을 할 수 있었거든요. 범위가 예. 넓어졌죠. 옛날에는 뭐 3개월 안에, 2년 안에 수술, 5년 이런 걸 봤는데 요즘에는 뭐 수술도 또 예. 5년 안에 이력 없으면 또 간편하게 가입하는 초간편 보험도 있고 많이 문의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내 증권을 한번 열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답일 것 같아요. 최종 원픽이라면은 그러면은 건강체 유병자 따로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병력이 없다.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일단 A사를 일단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좀 나이도 있고 약을 복용해. 당뇨약이라든가 특히 우리가 혈관에 취약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B사에 좀 편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강체라면은 A사 추천 주셨고요. 옛날에 절대 안 되던 유병자분들은 B사 추천 주셨습니다. 자, 건강에 자부심을 느끼시던 바로 저희 전문가 님 주변에 네 분의 사례만 봐도 아니 심장 질환이나 이렇게 혈관 질환 준비를 제대로 안 해놨다가 내가 정말 보장을 크게 받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례 만나보시면서 이제 보험의 준비 필요성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혈관 질환 보험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현수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3153-2666번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 간략한 문자도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자, 지금 도착한 문자 열어보겠습니다. 3322님께서 자, 혈관 질환 보험 방송 열심히 보신 것 같아요. 연락 주셨는데 제가 혈관 질환 진단비는 많이 가입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40대 기준으로 얼마나 가입하면 될까요? 라고 왔거든요. 자, 맹충호 전문가님, 이분은 아마 가능한 많이 준비를 원하시지 않나 싶은데 40대는 이 혈관 진단비 얼만큼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네, 40대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에 좀 관심이 있고 이제 걱정이 되는 연령대니까 많이 준비하고 이제 싶으실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40대 준비할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단 보험료도 비싸죠. 그래서 한 회사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기준 금액이에요. 그 정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1억 정도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최소한 5군데 회사는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좀 과도하죠. 그래서 이제 진단비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맞지만은 금액으로 제가 이야기한다라면 한 2,000에서 3,000 정도는 준비하시면 적당할 것 같고 대신에 진단비로 모든 것을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를 그렇게 많이 또 선택하기 어려우니까 수술비를 좀 보완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받는 진단비에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받는 수술비 그리고 만약에 혈관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도 이왕 선택을 하실 거면은 그냥 허혈성 심장이라든가 이렇게 한 곳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부전맥이라든가 아니면 신부전이라든가 이렇게 세분류되어 있는 이런 혈관 질환들도 요즘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좀 선택을 하면 아마 보상 받는데 조금 더 비슷한 금액에도 보상 면에서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다익선이라고 합니다. 진단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좀 저렴하게 수술비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자도 혈관질환 보험 문자 왔네요. 9288님께서 자, 혈관질환 수술비 문의 주셨습니다. 자, 수술을 하면은 정말 수술할 때마다 받는 건지 아니면 진단비처럼 딱 한 번만 받는 건지 궁금하시대요. 자, 연수 전문가님, 저희 오늘 혈관질환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봤잖아요. 네. 혈관질환 쪽에 수술을 해도 정말 계속 혹시 받을 수가 있는 걸까요? 말처럼 이제 암 진단비는 암 진단 시 이제 지급받는 보험금이잖아요. 일회성처럼 말 그대로 혈관도 진단비는 일회성입니다. 하지만 수술비는 우리가 보통 이제 회당 받게 되는데 꼭 여러분들이 챙기셔야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회사마다 가로 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최초 1회, 연간 1회, 수술 회당. 요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수술을 할 때마다 받지만 이 동일한 질병으로 수술을 한 번 할 때 주는지 아니면 1년에 연간 한 회를 주는지 수술을 할 때마다 주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선택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회사별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수술할 때마다 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이 회사별로 조금은 다르다고 하니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셔서 가장 유리한 보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0723님께서 1년 전에 공시 이율로 돌아가는 연금 상품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꾸는 게 좋을까요? 라고 아마 방송 보시고 뭔가 좀 문제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맹승호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한테 숙제를 주셨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숙제인데요. 일단 연령으로 좀 구분을 한번 해볼게요. 공시이율이 꼭 나쁜 건 아닌데 오랫동안 놔두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잖아요. 그래서 연령이 아직까지 내가 연금 개시할 때 좀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변경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납입이 끝나자마자 바로 내가 뭔가 연금을 개시해야 되는 그런 연령이 있다라고 하시면 공시이율을 유지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택에 맡기시겠지만 뭔가 아쉽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한번 변액연금보험으로 바꿔가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아래 전화번호는 열려 있습니다. 02-3153-2666번 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 간략하게 문자로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